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를 통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 면역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약을 챙겨 드시고 병원도 정기적으로 다니시지만 정작 매일 식탁에 오르는 음식의 중요성은 간과하고 계시진 않나요?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면역력 저하로 인한 건강 문제를 겪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문제의 상당 부분이 식습관만 바꿔도 개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면역학 연구 분야에서 40년 넘게 활약해 오신 김영숙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면역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특히 식생활과 면역 기능 간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오셨죠. 특별히 흥미로운 점은 김 박사님이 젊은 시절 자가 면역 질환으로 심각하게 고생하셨는데도 지금 70 후반의 나이에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분이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입니다. 김영숙 박사님은 자신의 식탁에 매일 오르는 5가지 핵심 식품이 본인의 건강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식습관을 수십 년간 유지해 오셨다고 합니다. 이 5가지 식품은 각각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며 함께 섭취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기 전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겪는 면역력 관련 문제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감기와 같은 단순한 감염병에도 쉽게 걸리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예전 같으면 3일이면 나았을 감기가 이제는 일주일, 심지어 한 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둘째, 체내 염증 반응이 과도해지면서 만성 질환이 악화됩니다. 관절염,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질병이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면역 기능의 변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것 역시 체내 염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셋째,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는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소화불량, 가스 팽만감, 변비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신체의 자가 치유 능력이 저하됩니다.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고 멍이 오래 가며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지요. 예전에는 금방 나았던 상처가 이제는 몇 주씩 남아있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째,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견딜 수 있었던 스트레스가 나이가 들면서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이것이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역시 스트레스와 면역 기능 저하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제가 알고 있는 박정호 어르신은 68살에 은퇴하신 후 계속되는 감기와 피로감으로 병원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1년에 5번 이상 감기에 걸리고 한 번 걸리면 보통 2주일 이상 앓으셨죠.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으셨지만 특별한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면역력 저하로 인한 증상이었던 거죠. 또 다른 분은 김미숙 여사님인데 72살의 나이에 소화불량과 만성 피로로 일상생활이 힘드셨습니다. 평소 건강에 좋다는 음식과 영양제를 많이 챙겨 드셨지만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해지고 피로감은 더 심해졌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으니 영양소 흡수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두 분 모두 김영숙 박사님의 식습관 조언을 따라 식단을 개선하셨고 약 6개월 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박정호 어르신은 그 이후 1년 넘게 단 한 번의 감기도 걸리지 않으셨고 김미숙 여사님은 소화 기능이 크게 개선되어 활력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김영숙 박사님의 면역력 강화 비결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특별히 복잡하거나 비싼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상 속 작은 식습관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박사님은 자신의 면역력을 유지하는 비결로 5가지 핵심 식품을 꼽습니다. 이 식품들은 각각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며 함께 섭취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잠시 후 이 5가지 식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일상에 쉽게 통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습관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김영숙 박사님도 이 습관을 수십 년간 유지해 오셨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면역력과 식습관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이가 들면서 왜 면역력이 떨어지는지 그 과학적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인데요. 둘 다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저하됩니다. 인체 면역학 연구에 따르면 60세가 넘으면 면역세포의 생성량이 20대 때보다 약 4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흉선이라는 기관은 면역세포인 T세포를 만드는 중요한 장소인데 이 기관이 나이가 들면서 크기가 줄어들고 기능이 약해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체내 만성 염증 상태가 증가하는데 이를 염증노화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몸에 불필요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관절통, 소화불량, 피로감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노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생활 습관에 따라 그 속도와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습관은 면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음식을 통해 얻은 영양소로 만들어지고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단순히 영양제를 많이 섭취한다고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또한 특정 슈퍼푸드가 면역력을 급격히 높여준다는 생각도 오해입니다. 어떤 한 가지 식품보다는 전반적인 식단 구성이 더 중요하지요. 또 하나 잘못 알려진 정보는 고기를 많이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백질은 면역세포 생성에 중요하지만 동물성 단백질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김영숙 박사님이 50년간 실천해 오신 면역력 강화를 위한 5가지 핵심 식품과 그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간장,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전통 발효식품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발효식품이 면역력에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장내 미생물 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약 80%가 장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면역 시스템의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은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돕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5번 이상 김치를 섭취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호흡기 감염 발생률이 약 30%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는 매일 요구르트를 섭취하는 사람들의 면역세포 활성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약 25%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발효식품을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김영숙 박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따뜻한 물에 된장을 한 작은 숟가락 타서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매 끼니에 최소한 한 가지 발효식품을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셨습니다. 아침에는 요구르트, 점심에는 김치, 저녁에는 된장찌개처럼요. 주의할 점은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발효식품이 유익균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열처리된 발효식품은 살아있는 유익균이 없을 수 있으니 구매 시 생균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분이 과도하게 첨가된 요구르트보다는 무가당 요구르트가 더 좋습니다. 개인별로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발효식품이 있다면 다른 종류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종류의 발효식품을 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성공 사례로는 앞서 말씀드린 박정호 어르신을 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김영숙 박사님의 조언에 따라 아침마다 된장물을 마시고 매 끼니에 한 가지 이상의 발효식품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약 석 달 후부터 소화 기능이 개선되기 시작했고 6개월이 지나자 그동안 자주 걸리던 감기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핵심 식품은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입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보라색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은 각각 다른 종류의 파이토케미컬 식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항염 작용을 하며 면역세포를 보호하고 활성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 토마토에는 리코펜, 주황색 당근에는 베타카로틴, 초록색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 보라색 가지나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5가지 이상 다른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염증 지표가 약 40%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서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33% 낮았다고 합니다. 김영숙 박사님은 한 끼 식사에 최소 3가지 색의 채소를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샐러드에 초록색 상추, 빨간색 파프리카, 보라색 양파를 함께 넣는 식이지요. 하루 섭취 목표는 500g, 대략 성인 여성의 주먹 5개 정도의 양입니다. 개인화 방법으로는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채소를 살짝 데치거나 갈아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철 과일과 채소를 선택하면 영양소도 풍부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습니다. 성공 사례로는 김미숙 여사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3가지 색깔의 과일을 갈아 만든 스무디를 마시고 점심과 저녁 식사에 최소 3가지 색깔의 채소를 포함시키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약 한 달 후부터 소화 불량이 개선되기 시작했고 3개월이 지나자 피부 상태도 좋아지고 활력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핵심 식품은 향신채 소류입니다. 마늘, 생강, 양파, 파 같은 채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품들에는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은 면역세포, 특히 자연살의 세포 NK세포의 활성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 역시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 감기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마늘을 2쪽 이상 섭취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호흡기 감염 발생률이 약 40%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매일 생강차를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감기 발생률이 35% 낮았다고 합니다. 김영숙 박사님은 매일 마늘 2쪽과 생강 한 조각 약 20g을 섭취하셨습니다. 날 것으로 먹기 어렵다면 살짝 구워서 드시거나 요리에 넣어 드셨습니다. 특히 환절기나 감기가 유행할 때는 생강차를 자주 마셨다고 합니다. 향신 채소의 영양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은 썰거나 으깬 후 약 15분 정도 공기 중에 노출시킨 후 조리하면 알리신 성분이 더 활성화됩니다. 생강은 얇게 썰어서 끓는 물에 약 10분간 우려내면 진저롤 성분이 잘 우러납니다. 주의할 점은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공복에 마늘이나 생강을 섭취하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혈액 응고에 문제가 있거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공 사례로는 65살의 이정숙 여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년 겨울마다 심한 감기로 고생하셨는데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다진 마늘 한 작은 술과 생강 조각을 넣어 마시는 습관을 들인 후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네 번째 핵심 식품은 버섯류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목이버섯 등 다양한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면역세포, 특히 대식세포와 자연살의 세포의 활성을 높여 바이러스나 비정상 세포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본 규슈 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버섯을 섭취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약 28%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암연구소 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버섯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염증 지표가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김영숙 박사님은 매주 최소 3번은 버섯을 활용한 요리를 드셨다고 합니다. 버섯은 국물 요리에 넣으면 감칠맛도 더해주고 영양소도 잘 우러나옵니다. 특히 말린 표고버섯을 물에 불려 국물을 내면 베타글루칸 성분이 잘 우러나와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개인화 방법으로는 버섯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다른 면역 강화 식품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또한 생으로 먹기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먹는 것이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 사례로는 70살의 최병철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분은 만성 피로와 잦은 감기로 고생하셨는데 매일 아침 버섯을 넣은 된장국을 드시는 습관을 들인 후 약 4개월 만에 전반적인 컨디션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핵심 식품은 견과류와 씨알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들깨, 해바라기씨, 호박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품에는 비타민 E, 아연, 셀레늄, 오메가-3 지방산 같은 면역 강화에 중요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노화로 인한 면역세포의 기능 저하를 막아줍니다. 아연은 면역세포의 생성과 활성화에 필수적인 미네랄이며 셀레늄은 항산화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면역 기능을 지원합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소량의 견과류를 섭취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염증 지표가 약 20%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에서는 견과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염성 질환 발생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김영숙 박사님은 하루에 한 줌약 30g 정도의 견과류와 씨앗을 드셨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전에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셨는데 이는 공복에 섭취했을 때 영양소 흡수율이 더 높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개인화 방법으로는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견과류를 잘게 갈아서 요구르트나 샐러드에 섞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염분이 첨가된 견과류보다는 무염 견과류가 더 건강에 좋습니다. 성공 사례로는 68살의 박영호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분은 관절통으로 고생하셨는데 매일 아침 호두와 아몬드를 각각 5개씩 드시는 습관을 들인 후
약 2개월 만에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5가지 핵심 식품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숙 박사님은 하루 식단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셨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에 된장을 타서 마시고 무가당 요구르트에 견과류와 계절 과일을 섞어 드셨습니다. 점심에는 현미밥에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넣은 비빔밥과 김치를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버섯과 마늘, 생강을 넣은 된장찌개와 여러 가지 나물 반찬을 드셨습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계절 과일을 드셨습니다. 이런 식단을 연령대별로 조금씩 조정할 수 있습니다. 60대는 소화 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므로 다양한 종류의 채소와 과일을 생으로 섭취해도 좋습니다. 70대 이상은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채소는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과일은 갈아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도 잘게 갈아서 요구르트나 죽에 섞어 드시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체내 열을 내리는 오이, 수박 같은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고 겨울철에는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강, 마늘, 견과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감기가 유행하는 환절기에는 마늘과 생강 섭취를 더 늘리고 버섯을 활용한 요리를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철 채소와 과일은 가격이 저렴하고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또한 말린 버섯이나 냉동 채소도 영양가는 거의 그대로이니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견과류는 대형 마트나 온라인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면 더 경제적입니다. 발효식품은 직접 만들어 드시면 비용도 절약되고 더 건강한 재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이미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부터 식습관을 바꾸면 효과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면역 체계는 매우 적응력이 뛰어나서 나이에 관계없이 좋은 습관을 들이면 개선됩니다. 실제로 김영숙 박사님의 연구에 따르면 80대 어르신들도 식습관 개선 후 3개월 만에 면역세포 활성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데 이런 식품들을 섭취해도 괜찮을까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해당 식품을 피하시고 대체 식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버섯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버섯 대신 비타민 D가 풍부한 생선이나 달걀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씨알류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품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약을 복용 중인데 이런 식품들과 함께 먹어도 괜찮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문제 없지만 혈액 희석제나 고혈압약,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마늘, 생강 같은 향신채소는 혈액 희석 효과가 있어 관련 약물과 함께 섭취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일 이렇게 먹는 것이 어려운데 영양제로 대체해도 될까요? 영양제는 식품을 통한 영양소 섭취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식품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유익한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건상 충분한 식품 섭취가 어렵다면 양질의 종합 비타민이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영양제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얼마나 오래 이런 식습관을 유지해야 하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약 1달 정도 지속하면 소화 기능 개선, 피로감 감소 같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효과는 약 3개월 정도 지속했을 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식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습관 변화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식단을 크게 바꾸면 소화 불편이나 가스 발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화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5가지 식품을 모두 추가하기보다는 일주일에 1가지씩 새로운 식품을 추가해 보세요. 또한 맛이 익숙하지 않아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익숙한 요리에 소량씩 새로운 식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평소 즐겨 드시는 국에 버섯을 조금 넣거나 좋아하는 과일 주스에 소량의 생강을 넣는 식으로요.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 전체가 같은 식단을 공유하는 것이 실천하기 더 쉽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비슷한 목표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시작하거나 정기적으로 만나서 요리를 나누는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적인 장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꿔봐야 소용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에 상관없이 식습관 개선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김영숙 박사님의 연구에서도 80대 어르신들도 식습관 개선 후 면역 지표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놀라운 회복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면역력과 식습관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023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전통 발효식품에 포함된 특정 유산균이 노인의 면역세포 활성화에 뚜렷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김치에서 추출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라는 균주가 자연살의 세포의 활성을 약 35%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국립암센터 연구팀은 2022년에 다양한 세계의 채소와 과일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어르신들의 염증 지표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현저히 낮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하루에 5가지 이상의 다른 색깔 채소와 과일을 섭취한 그룹은 만성 염증 관련 질환의 발생률이 28% 낮았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과 서울 아산병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버섯에 포함된 베타글루칸이 노인의 T세포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의 효과가 가장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최신 연구 결과들은 김영숙 박사님이 50년간 실천해 오신 식습관의 과학적 근거를 더욱 강화해 주고 있습니다. 식습관 개선과 함께 새롭게 주목받는 접근법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시간 제한식이입니다. 하루 중 식사를 하는 시간을 8에서 10시간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시간은 물이나 차만 마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금식하는 것이죠. 이 방식이 장내 미생물의 일주기 리듬을 개선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접근법은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증진입니다. 이는 가능한 한 다양한 종류의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여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한 주에 30가지 이상의 다른 종류의 식물성 식품, 채소, 과일, 견과류, 씨앗, 콩류, 곡물 등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식물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도 높아지고 이는 더 강한 면역 체계로 이어진다는 것이 최근 연구의 핵심입니다. 이제 전문가로서 몇 가지 주의사항과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식습관 개선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큰 변화를 주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예를 들어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과 칼륨 섭취에 주의해야 하고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 대사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복용 중인 분들은 식품과 약물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비타민 K가 풍부한 초록색 잎채소의 갑작스러운 섭취량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도 마늘, 생강 같은 식품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세요. 개인 맞춤형 접근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의 장내 미생물 구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식품을 먹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자신의 몸이 어떤 식품에 잘 반응하는지 관찰하고 그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항염 효과가 있는 생강, 강황, 베리류를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발효식품을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마늘, 샐러리, 비트 같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대별로도 조금씩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60대는 단백질 흡수율이 감소하기 시작하므로 양질의 단백질 섭취에 더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70대는 비타민 B12, 비타민 D 흡수가 더 어려워지므로 이런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에 더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80 이상은 식욕과 갈증 감각이 둔화될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식사와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약해지는 3가지 주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감기와 같은 감염병에 쉽게 걸리고 회복이 느려진다는 점. 둘째, 체내 염증 반응이 과도해지면서 관절염,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악화된다는 점. 셋째,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서 영양소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김영숙 박사님이 50년간 실천해 오신 5가지 핵심 면역 강화 식품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전통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면역력의 중심인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입니다. 빨강, 노랑, 초록, 보라색 등 여러 색깔의 채소와 과일은 각각 다른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세포를 보호하고 활성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향신채 소류입니다. 마늘, 생강, 양파 같은 식품들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버섯류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등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여 바이러스나 비정상 세포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견과류와 씨알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씨 등에는 비타민 E, 아연, 셀레늄 같은 면역 강화에 중요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간단한 행동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내일 아침부터 따뜻한 물에 된장을 한 작은 숟가락 타서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오늘 저녁 식사에 최소 3가지 색깔의 채소를 포함시켜 보세요. 예를 들어 초록색 시금치, 빨간색 파프리카, 흰색 양파를 넣은 간단한 볶음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셋째, 내일 장을 보실 때 마늘, 생강, 그리고 1가지 종류의 버섯을 구매하셔서 다음 일주일 식단에 포함시켜 보세요. 여러분, 건강한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제안해 드린 3가지 중 1가지만 먼저 시작해 보세요. 1가지에 익숙해지면 다른 것도 차근차근 추가해 나가면 됩니다. 혹시 실천하시면서 경험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저녁 습관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